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 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음식 워스트 탑 11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생각하다가 기억해낸 게 11개라서 그렇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워스트라기보다는 비추하는 것도 있고 맛있긴 한데 기대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음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한국 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진리다, 맞는 의견이다 이건 절대 아니란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11위 시드라. 제가 방송 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시드라가 스페인에만 있는 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유럽. 그러니까 사가주인데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이다의 어원입니다. 사이다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그 의미가 사가주라는 뜻이에요. 사과, 술. 스페인 말로는 시드라라고 하는데, 시드라를 주로 마시는 지역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스페인 북부의 아스트리아스 주죠. 요게 발달하다 보니까 요 사과주 관련된 청량음료, 근데 그건 되게 맛있습니다. 사이다 마시듯이 되게 맛있어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사과주를 마시면 생각보다 좀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애주가 술의 신으로 통하는 저희 아버지가 술의 진리를 아시는, 술의 철학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 웬만한 술은 되게 다 좋아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드셔보시더니 이건 모르겠다 하더니 이제 그 뒤로 계속 와인만 드시고, 드실래 하니까 안 드신대요. 술의 신도 좀 애매하게 여기는 술이었거든요. 시드라를 따를 때 아스트리아스 주 전통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따릅니다. 이제 공기 중에서 딱 떨어뜨려야 맛이 훨씬 낫대요.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맛이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고 하나의 재미인 거죠. 스페인 관련된 그 다큐를 보면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아직도 저는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마시는데 그 마시고 그냥 와인 살 걸 이런 후회를 마실 때마다 하는 그런 술이죠. 이건 근데 취향이니까. 근데 여기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많이 마시고 또 많이 팔리니까 마트에 많겠죠. 쏟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기술이 필요한 거죠. 쏟을까봐 여기 받치고 있죠. 근데 요 술이 현지가로는 진짜 싸거든요. 아스트리아스 펍에 가면 보통 다른 유럽도 그렇지만 술을 한 잔씩 팔잖아요. 와인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스페인 아스트리아스 온 김에 시드라 맛보고 싶으니까 딱 시키면 한 잔씩 안 팔아요. 이건 병째 팝니다. 근데 병 가격이 한 병에 1유로밖에 안 했나? 엄청 되게 쌉니다. 아무튼 친구랑 와서 이거 우리끼리 따라 마시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따라줄게 하면서 이 쇼맨십을 보여주더라고요. 요런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아스트리아 왔으니까. 그래서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한번 맛 보시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제가 아무리 지금 방송으로 이야기해봤자 어떤 맛인지 전달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시큼한데 제 지인의 표현으로는 오줌 맛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오줌 먹어본 적 없으면서 오줌 맛 같다고? 결론이에요, 오줌 맛? 그건 아닌데, 근데 요게 이제 따랐을 때의 그 색깔은 약간 그거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신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오줌 맛은 아니에요. 10입니다. 10위 안초비. 우리는 안초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스페인어로는 안초아스라고 하고 이탈리아어는 안추가라고 한데요. 청어 혹은 유럽의 멸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작은 멸치가 아니라 요 크기가 비슷한 과인데 크면 한 20cm까지 자라는 그런 청어, 큰 멸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미식가들 혹은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지중해에 오면 안초비는 먹어줘야지 하면서 이 미식가들에게는 되게 사랑받는 음식인데, 저도 바에서 가끔 서비스로 나오면 먹습니다. 더울 때 입맛을 돋구는 이런 효과는 있다고 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우리의 입맛과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멸치 젓갈과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에 염장한 다음에 이게 향신료랑 그다음에 나중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멸치 젓갈, 새우 젓갈 없을 때 김치를 제가 한때 담근 적이 있거든요. 그 대처용으로 이 안초비 유리병에 담긴 통조림을 사서 담근 적이 있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정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짭니다.
그냥 먹으면 우리 입맛에. 소금이 진짜 진해가지고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통 빵 위에 많이 올려서도 먹죠. 타파스 용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빵이랑 같이 주죠. 근데 저는 적응이 돼서 음식 본 코스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면 먹습니다. 빵이랑.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먹긴 괜찮은데 제가 경험한 한국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죠. 적응되면 미식가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타파스로도 많이 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매운 고춧가루, 고추장이 이렇게 믹스가 된 요리면 꽤 괜찮은 요리일 것 같아요. 우리의 입맛에서. 근데 그냥 이렇게 먹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음식이기도 하다. 또 미식가들에겐 또 사랑받는 음식이라는 거. 예, 근데 제가 경험한 한국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음식이더라고요. 난이도가 좀 어려운, 맞아, 향토 음식에 가까운. 아, 제 표현 괜찮아요. 난이도 높다. 아, 그쵸. 제 직설적인 거보다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게 낫죠. 자, 9위입니다. 의외죠. 9위 추러스입니다. 추러스. 근데 우리나라에 추러스가 알려진 계기를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놀이공원, 에버랜드, 그때 좀 많이 유행을 했고, 7, 80년도 스키가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고급 스포츠였잖아요. 그때 스키장에서 이제 추러스가 들어오면서 되게 고급 간식으로 여겨졌죠. 굉장히 좀 비싸게 팝니다. 우리나라 놀이공원에서도 놀이공원 커미션이 붙어서 엄청 비싸게 팔고, 하나에 되게 비싸죠. 1,000원 넘죠. 그리고 이제 스키장에서도 비싸게 팔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좀 싸진 않죠. 비싸죠, 현재도. 스페인, 멕시코에서 많이 먹고 남미 국가에서도 많이 먹죠. 우리나라 따지면 꽈배기과 혹은 뭐 도너츠과 정도로 되는데, 여기 길쭉하게 그 밀가루 튀김을 뽑아낸 거죠. 반죽 판이 이제 별 모양으로 많이 뽑아내거든요, 스페인에서는. 근데 요거를 스페인에서는 또 한창 그 밤에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아침에 해장 음식으로도 많이 먹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스페인 바에 가면요, 커피랑 추러스 시키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관광객들은 이렇게 추러스 전문집 가서 초콜릿에 많이 찍어 먹죠. 걸쭉한 이 초콜릿에. 그런데 제가 경험한 스페인 로컬 카페, 바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초콜릿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커피에 찍어 먹습니다. 이게 진정한 진짜 찐이죠. 추러스를 제대로 로컬식으로 먹는 방법, 커피입니다. 아무튼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찍어 먹기 편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스페인 카페에 가면 우리가 아는 그 커피 잔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까냐라고 해서 작은 맥주 유리잔에 커피 마시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커피를 왜 맥주 잔에 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워낙 단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설탕을 거의 필수로 타거든요. 라떼 먹을 때. 카페콘 레체죠. 섞는데 믹스하기 너무 좋아요. 이 둥근 유리잔이. 추러스 찍어 먹기에도 되게 편하죠. 이게 진정한 로컬 문화죠. 우리는 설탕에 많이 쳐서 먹잖아요. 예, 근데 스페인에서는 특히 마드리드에서 설탕을 쳐서 먹는 경우는 많진 않고 초콜릿에 많이 찍어서 먹죠, 관광객들이. 근데 이게 설탕을 치는 문화가 꼭 그러면 미국식이냐 혹은 멕시코식이냐, 그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북서쪽, 코리냐 맞나? 그쪽에 추러스집 갔는데 거기서는 또 설탕을 쳐서 줍니다. 스페인에서도 이걸 먹는 문화 좀 다양하다. 생김새도 좀 다양해요. 이 기원을 좀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스페인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여우따오라는 뭐 이제 유저라고도 하는데, 이 음식이 포르투갈과 이제 무역했을 때 건너가서 이후에 스페인으로 전파된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 기원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전파됐더라도 이렇게 또 변형시키면 그게 뭐 오리지널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드리드의 가장 유명한 산 히네스라는 가장 오래된 추러스 카페인데, 근데 왜 이게 제가 약간 생각보다 기대 이하라고 하냐면, 여기 갔을 때 되게 맛있는 날이 있어요. 예, 여기 맛있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가면 이상하게 튀기고 너무 기름 범벅이 된 경우도 있고, 근데 초콜릿은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 맛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튀기는 방식이 누가 튀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리 추러스가 맛있어 봤자 신성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밀가루 튀김이에요. 예, 진짜로 밀가루 튀김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기대를 너무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성수기 때 이 산이네스에서 추러스를 먹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는 반대입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줄 설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맛을 보기에. 그래서 저는 대처하는 카페로 발로르라는 스페인에서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가 있거든요. 발로르 카페에 가면, 이게 체인점이에요. 이제 여러 대도시마다 있는 카페 체인점인데, 근데 요 추러스도 맛있습니다. 요 안에 쫀득쫀득하고 우리나라 까베기 약간 그런 맛도 나고 그래요. 진짜 요거 하나 맥시멈이 우리한테는요 3개예요. 진짜 3개도 많습니다.
이게 더 넘어가는 순간 되게 이제 좀 느끼해지죠. 그리고 요거 다른 일반 사진 어디 가져왔는데 요거 딱 봐도 맛없게 생겼죠. 좀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되지. 요게 카페에 가면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냥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맛 진짜 없죠. 그 튀겨도 맛있을까 말까인데 이거를 이제 오래된 걸 이제 그냥 먹으면 안 먹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러스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와, 이런 맛이 있다니. 정말 맛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맛있는 추러스를 먹었더라도. 그래서 스페인 오면 경험은 하되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그래도 좀 유명한 추러스집 마드리드에서는 히네스나 산 히네스나 혹은 1925인가 좀 자주 가는 두 번째로 유명한 좀 오래된 카페 혹은 발로르 그 외에 그냥 아무 집에 가서 추러스 먹으면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초콜릿은요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설탕 맛이 거의 없고 예, 괜찮습니다. 특히 발로르 산 히네스도 초콜릿 맛 괜찮고 줄이 좀 길다. 굳이 줄은 설 필요 없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운 날 말고 추울 때, 비 오는 날, 추러스, 커피 혹은 초콜릿 괜찮죠. 발로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발로르 카페를 갔거든요. 티온이라는 대도시. 근데 거기서 저 혼자 카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의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재탕을 낸 것 같아요. 튀긴 걸 또 튀긴 것 같아요. 그 기름 범벅이 돼서 나왔는데 그 제가 알던 마드리드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느끼했어요. 제 영상 옆방에서 올렸죠. 지금 별로였습니다. 8입니다. 보카디오 대 깔라마레스 스페인식 오징어 샌드위치. 마드리드의 별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강해서. 근데 이제 먹었을 때 이거 못 먹을 정도 그게 아니라 이게 예상되는 맛이죠. 오징어 튀김이니까 바게트 빵 사이에 오징어 튀김을 넣은 겁니다. 여기 사이에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서 맥주랑 즐깁니다. 혹은 빠따따 브라바스라고 해서 요 감자, 핫소스를 이렇게 같이 먹는 문화인데 마유로 광장이 많거든요. 이게 유명해서 거기가 제일 유명한 가게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걸 갈 때마다 과연 무슨 맛으로 먹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먹을만 하거든요. 이게 이상한 건 없잖아요. 근데 예상되는 맛이죠.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맥주랑 즐기기에 부담 없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이 빵이랑 어울리는 그 요리인가는 좀 의문스러운 음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유래가 된 건지 봤더니 그러니까 마드리드가 스페인 중부 지방에 있잖아요. 해산물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 역사를 보면 16세기부터 이미 이제 해산물을 유통했었나 봐요.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사순절 그 즈음에 육식을 금지하잖아요. 고기류. 그런데 요 해산물이나 조개류는 허용을 했나 봐요. 당시에 그 육류 고기에 대한 대처로 오징어를 그때 좀 먹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유럽 오징어를 잘 못 먹는 나라 많습니다. 유럽에서. 근데 스페인은 오징어를 거부감 없이 먹죠. 19세기부터 이제 철도가 이제 깔리면서 유통이 되게 쉬워지면서 그 20세기부터 특히 요게 발달했는데 유래를 보면 뭐 정확한 건 없지만 마드리드 대도시잖아요. 다른 지방에서 이제 대도시니까 많이 오는데 특히 북부의 갈리시아 출신 바닷가예요. 갈리시아가 이 갈리시아 출신의 요리사들이 마드리드 특히 마유르 광장에 많이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익숙한 해산물 요리 중에 하필이면 또 오징어냐.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과도 다르게 고기가 되게 비쌌을 때 고기는 뼈가 많잖아요. 생선도 그렇고 버리는 게 많아요. 낭비가 심하죠. 근데 버릴 게 거의 없는 오징어 뼈도 없으니까 내장만 버리면 되니까 게다가 영양가도 꽤 있어. 그리고 되게 쌌대요. 그래서 요거를 조리를 해서 바게트 빵에 팔았나 봐요. 갈리시아 출신의 마드리드 주방장들이.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값싼 간식이니까. 또 맥주랑 어울리면서 이 마드리드의 젊은이들이 밤에 타파스로 되게 많이 즐기는 음식이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입맛에는 글쎄라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마드리드 온 김에 맥주도 여기 1유로인가? 1유로 좀 넘고 되게 싸요. 맥도날드 갈 바에는 양도 더 많아요.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요거 먹을 때 입천장 까져요. 너무 딱딱해서 바게트 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촉촉한 빵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요거 먹을 때마다 입천장 까져서 가끔은 또 피가 날 때도 있다는 거죠. 상처가 나요. 입천장에. 그럼에도 스페인 현지인들은 입천장 안 까지고도 잘 먹더라고요. 이게 또 신기해요. 보기만 해도 배에 가스 차신다고요. 문화적인 체험 차원에서 그래도 이건 한 번쯤은 드셔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럼 7위 초리소예요. 초리소. 이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염장해서 절임 햄 혹은 건조시킨 육포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쌀치총과 더불어서 초리소는 다진 고기를 돼지 창자에 넣어서 절인 건조 소시지 정도 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요 색깔이 약간 탁한 것은 살치촌이라 불러요. 후추로 맛을 낸 거고 초리소는 주로 파프리카, 그 빨간 파프리카겠죠. 그걸로 맛을 낸 겁니다. 요게 맥주랑 뭐 와인이랑 뭐 꽤 괜찮은 조합이긴 한데 힘들어한 분 되게 많아, 한국 분들 중에. 여기 스페인 오래 사신 분들은 이거 일부러 시켜서 자주 즐기는 분도 계신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진짜 느끼하시거나 와 이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좀 난이도 센 맛. 이것도 진짜 현재 향토 음식에 가까운 근데 특유의 향이 되게 센 맛이죠. 요 초리소보다는 색깔이 약간 흑 색깔인 쌀치촌을 더 즐겨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좀 비리고 짠데 이베리코 흑돼지 쌀치초는 그렇게 짜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초리소는요 일단 너무 짜요.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 오시면 짠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게다가 이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초리소 빠이야라고 해야 되나요? 밥에 이렇게 익혀서 프라이팬에 볶는 게 아니라 쌀을 처음부터 익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빠이야 비슷한 게 된 거죠. 빠이야는 해산물 빠이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넣어서 먹는 게 원래 빠이야의 기원입니다. 근데 이게 뜨거운 음식과 쌀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요, 이 그 느끼함이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는 진짜로 이거 옳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쌀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볶아서 먹으면 정말 옳지 않은 맛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거 좀 생각하기 싫어요. 이렇게 김치 볶음밥이 훨씬 나아요. 하몽도 뜨겁게 먹으면 이 맛이 정말 비려지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진은 제가 여기 찍은 게 아니라 이거 가져온 건데 어떤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봤을 때 최악의 음식 조합 중에 하나 뽑힌 게 이 조합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이상한 맛이 나나 봐요.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상그리아입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가짜 상그리아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바에서 사진처럼 이렇게 이쁘고 과일 이렇게 많이 들어간 상그리아라면 추천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페인에 보통 어느 어떤 술집이나 바에 갔을 때 요런 제대로 된 상그리아를 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그리아라는 말 자체가 스페인어로 상그레, 피라는 뜻이에요. 이게 색깔이 피 색깔이어서 상그리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그리아가 제대로 되려면요 와인이 좋을 필요 없습니다. 망친 와인, 좀 시간 지난 와인도 괜찮고 이마트 와인도 괜찮고 다 좋은데 고급 와인을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낭비입니다. 상그리아를 탈 때 고급 와인 쓸 필요 없고 이 와인에다가 과일을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서 보통 하루에 숙성시키는 게 맞는 거래요. 그 다음에 차갑게 꺼내서 여기에다가 이제 탄산음료를 곁들여서 먹으면 이제 상그리아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상그리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상그리아가 되려면 원래 시간이 꽤 걸리죠. 제조를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을 누가 쓰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스페인 바에서. 그 다음에 몇 시간 과일에 재워두면 그 정도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상그리아가 되려면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최소 한 4가지 이상 된다고 보는데 정성이 일단 들어가죠.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과일의 양이라도 많던가 혹은 그게 아니라면 겉보기에 비주얼이라도 괜찮던가.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상그리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스페인의 많은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면요 상그리아라고 타주는 게 고작 이런 거를 많이 줍니다. 이거는 틴토 델 베라노라고 파는 거거든요. 원래는 알고 보면요 이게 이 성분이요 와인에다가 탄산만 탄 요거랑 맛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가면 여기 제 경험상 찍은 건데 상그리아를 분명히 시켰는데 요게 나온 겁니다. 요거 엄연히 상그리아 아니죠. 과일이 이게 레몬 뭐 오렌지 하나 딱 탔다고 상그리아인가? 틴토 데 베라노는 이게 여기다 레몬만 딱 얹어요. 근데 상그리아가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렌지 하나 들어갔다는 이유로 상그리아로 퉁치는 것 같은데 이거 엄연히 상그리아 아니죠. 그리고 알고 보면 상그리아랑 틴토 델 베라노랑 맛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타주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상그리아 제조법 레스토랑에서 빨리 만든 거 보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상그리아 주스를 따로 팝니다. 음료가 따로 있어요 마트에. 그거에다가 탄산만 섞어서 그냥 파는 경우도 있고 그 오렌지 주스랑 와인이랑 섞으면 그나마 괜찮죠. 오렌지 주스랑 와인 섞고 거기에다가 레몬 소다나 레몬 판타, 스페인엔 레몬 판타가 있는데 레몬 판타가 우리나라는 없죠. 레몬 판타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그리아를 타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상그리아를 드시려면 집에서 제조하는 게 진짜 퀄리티 있게 마시는 방법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맛있는 상그리아를 스페인에서 마신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어떤 해변가에 전망 좋은 언덕에 어떤 바에서 시켰는데 스페인보다 훨씬 훌륭한 상그리아를
줘서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그리아는 솔직히 이게 질 좋은 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분위기를 마시는 거죠. 그 분위기가 되려면 바의 분위기가 뭐 괜찮으면 좋겠고, 혹은 요 상그리아 비주얼이라도 괜찮아야 되죠. 그것도 아니고 요 정도를 갖다가 상그리아라고 시키면 이건 좀 손해죠. 괜찮은 와인을 드시는 게 나아요. 상그리아 하면 스페인의 국민 음료로, 국민 술로 오해하실 수도 있죠. 실상으로는 스페인 현지인이 상그리아를 따로 시켜서 먹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 관광객들의 술이죠, 솔직히. 로컬 술은 아닙니다, 절대. 스페인인들은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맥주, 와인입니다, 솔직히. 현실과 이론은 다른 거죠. 그런데 레스토랑 가면 상그리아 시켜도 띵떠도 베라노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모르니까. 베라노가 여름에는 되죠. 여름에 비노 틴토가 붉은 레드 와인을 말하거든요. 여름에 먹는 이제 약간 레드 와인 음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위입니다. 빠에야인데요. 빠에야 중에 메뉴 델 디아, 아까 말씀하셨던 점심 코스 빠에야입니다. 빠에야를 제가 소개할 때 다음 방송에서 맛있는 음식 베스트에도 들어가요. 하지만 오늘 워스트에도 들어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빠에야는요, 정성이 진짜 많이 가는 요리예요. 예, 셰프도 중요하고 그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쌀을 처음부터 익혀야 되는 어려운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예능 프로에서도 연예인이 빠에야를 시도했다가 좀 애매한 음식이 된 경우 있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익히기 되게 힘들고, 스페인은 쌀을 우리나라처럼 완전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살짝 설익어서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빠에야 전문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에서 점심 코스로 나오는, 그러니까 싸게 파는 목적이잖아요, 점심 코스는. 그때 나왔을 때 먹는 빠에야가 수준이 좋을 리가 없죠. 정성이 많이 가고 재료도 해산물이고 하면 좀 좋은 재료를 써야 맛있어요. 그래서 빠에야가 제대로 되려면 몇 가지 제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정성이죠. 시간과 정성이 당연히 들어가는 요리고, 빨리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빠에야입니다. 예, 냉동 빠에야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재료죠, 재료. 해산물, 좋은 싱싱한 해산물 혹은 뭐 고기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셰프의 전문성이죠. 원래 빠에야를 제대로 하는 해물집인가 혹은 빠에야 집인가 전문집인가. 또 비주얼 중요합니다. 빠에야, 우리 사진 찍는 재미가 있잖아요. 빠에야가 비주얼이 별로면요, 이게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굳이 스페인 와서 빠에야식이나 먹는데 비주얼이 이래봐요. 그럼 사진 찍을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접시채 준다고 해도 처음 나오는 빠에야 자체는 프라이팬 커다랗게 그걸 보여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빠에야는 외식도 예술이에요. 요 노하우가 있거든요. 잘하는 빠에야집은 그것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접시채 그냥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빠에야집이 아닌 거죠. 우리 입맛에 좀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스페인 전체적으로 너무 짜게 해주니까 볶아쌀 해야 우리의 간에 적당히 맞출 수가 있겠죠. 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다 아는 그 팁이죠. 볶아쌀 덜 익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맛 애차라고 하는 게 낫죠. 좀 익혀서 달라고, 이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조건이 아닌 빠에야는 잘못 맛봤다가 오해할 수 있죠. 빠에야가 이렇게 맛없는 음식이었어? 그렇게 오해하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하게 공통분모인 게 뭐냐면, 또 유명한 자리가 너무 좋은 광장 같은 데에 아주 이쁜 사진을 걸고 빠에야 판다고 하는 경우 치고 맛있는 음식 파는 데가 없습니다. 빠에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사진이 너무 화려하게 막 간판에 걸려있다 이런 데 치고 맛집은 제가 본 적이 없죠. 호객행위를 하는 데는 맛있을 리가 없죠. 장사 잘 되는데 왜 굳이 호객행위를 하겠어요? 그래서 빠에야는 메뉴 델 디아로 먹는 게 아닙니다. 스페인까지 오시는데 이런 빠에야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에야를 고를 때는 빠에야 전문집 서치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산물집 이런데 검증된 데를 가는 게 낫죠.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지만 솔직히 빠에야를 잘하는 식당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제가 경험상. 물론 무슨 맛있는 빠에야집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특히 마드리드에서.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빠에야 마드리드 집은요, 진짜 많아야 3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경험한 빠에야 집 중에 맛있는 데가. 그리고 색깔이 너무 노랗게 있는 빠에야도요, 이게 진짜 샤프란, 그 대항해 시대 때 금보다 비싸다는 그 향신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공 색소일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만 봐도 이게 진짜 빠에야인지 아니면 대충 만든 빠에야인지 여기 딱 보이죠. 오늘 가져온 사진들은요, 진짜 제대로 된 빠에야 사진이 아니라 요런 비주얼은 좀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가져온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찍은 빠에야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맛없게 먹은 빠에야 집은요, 옛날에 홍대 앞에서 먹었던 빠에야만 못했습니다. 메인 딜 디아 점심 코스 시켰는데 요 밥의 그 수준이 우리나라 철판 볶음밥 정도 수준만 돼도 솔직히 성공입니다. 자, 4위입니다.
까초포라고 해서 스페인 거주한 분들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어떤 음식이었지 찾다가 이름을 알아낸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페인식 돈가스 비슷한 요리인데 물론 이 관광객들이 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 메뉴들 디아 코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릅니다. 메뉴들 디아에서 뭣도 모르고 아무거나 시켰다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굳이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약간 돈가스 같은 비슷한 거예요. 여기 안에 햄, 치즈, 고춧가루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걸 감자 튀김감 먹는데 이걸 자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치즈 녹은 것 같은데 치즈가 되게 센 깨서 앗술이라고 하는데 되게 난이도 어려운 치즈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그 느끼함이랑 상상을 초월하죠. 음식점마다 이 맛이 다르긴 했는데 대체로 그렇게 퀄리티가 좋진 않았고 차라리 스페인이 고기가 좋으니까 고기를 살짝 스테이크로 시킨 게 낫지 요 어정쩡한 돈가스를 딱 시켰을 때 그 맛이요 되게 불만족이었죠. 스페인 어떤 식당이나 저는 디테일을 많이 보거든요. 이 집이 좀 제대로 된 식당인지를 딱 판단하는 기준이 감자 튀김 줬을 때 이게 직접 썰어서 불규칙하게 주는 감자 튀김인가 딱 봐도 이거 직접 썰은 거잖아요. 혹은 냉동 감자 튀김을 주느냐 그거부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맛집은요 감자 튀김부터가 맛이 다릅니다. 되게 맛있어요. 좀 형편없이 주는 데는 요거를 냉동으로 주는 데가 많죠. 아무튼 이상한 돈가스 좀 별로였다는 거죠. 자 3입니다. 모르시아라고 해요. 사람들 봤을 땐 순대잖아요. 순대. 근데 순대 맛이면 좋겠는데 순대 맛이 아니에요.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 색깔로 내서 요 색깔이 까만 것 같아요. 일단은 내장을 쓰죠. 우리나라도 이런 걸 쓰지만 그리고 여기 안에 양파, 쌀, 잣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시켰을 때의 그 맛이 되게 좀 느끼하면서 뭔가 부스러지면서 텁텁하고 약간 이런 맛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에 오래 살면 모르시아가 가끔 나온 날이 있어요. 근데 요거 시키면 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먹어봤는데 그때마다 이건 좀 아니다. 차라리 고기를 먹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많이 했던 음식이죠. 우리나라 순대는 쫄깃한 맛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텁텁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이거 먹으면 순대 소금찍 찍어 먹는 그게 그려집니다. 떡볶이랑. 예, 이거 힘든 맛이죠. 2위입니다. 2위. 취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세르도 데 프리타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삼겹살 튀김 혹은 돼지 껍데기 따파스거든요. 예,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솔직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서는 본 적이 없고 로컬 바나 로컬 따파스 집 가면 이걸 파는 데가 있어요. 판에다가 안에다가 여기 딱 넣어서 삼겹살 아깝다. 이거 삼겹살 왜 맛있는 거를 왜 이렇게 먹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을 때마다. 요거 일부 고기가 들어갔는데 근데 요게 식어가지고 이게 좀 차가운 맛으로 이게 먹는데 안타까운 맛이죠. 이게 딱 봐도 요거는 또 기름에도 많이 너무 찌들어 있고 그리고 요걸 더 건조시켜서 요렇게도 먹기도 해요. 남미 국가도 요렇게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식감은 과자에 가깝죠. 껍데기에 집마다 고기가 좀 들어간 데가 있고 거의 껍데기만 있는 데도 있고 이게 과자도 아니고 이게 돼지 껍데기도 아니고 좀 애매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봤을 때 삼겹살 무슨 죄인가. 삼겹살 돼지 껍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입맛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맛있게 먹지 않을까. 한번 경험상 맛보는 건 되게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많이는 못 드실 거예요. 제가 이거 먹다가 다 못 먹었거든요. 지인들이랑 갔을 때도 삼겹살 껍데기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감이요 요게 바삭하는 게요 그냥 과자랑 비슷해요. 근데 맛이 이 삼겹살 맛이 난다는 거죠. 고추장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쌈이랑. 자 마지막 1위입니다. 1위. 소파 카스티아나라는 수프인데요. 스페인에서는요 마늘 수프로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물론 저는 요거를 이제 지금은 먹긴 하는데 그래도 맛으로 먹진 않습니다. 근데 영양가 있는 음식이긴 해요. 요게 대신에 일단은 우리 입맛에 좀 짤 수가 있고 많이 느끼한 편입니다. 우리 입맛에는 여기 위에 취향별로 계란을 띄우기도 하고 빵을 띄우기도 해요. 하몽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 가면 감자를 넣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지역마다 조금만 다른데 요런 질그릇에 나오는 요 스프가 요 색깔 좀 힘든 맛이더라고요. 맵진 않아요. 좀 많이 느끼한 맛? 남프랑스 여행가도 비슷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툴루즈인가 거기 갔을 때 닭고기 요리가 유명해서 시켰는데 요 비슷한 스프에 닭고기가 얼려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싼 음식이었는데 너무 느끼해서 힘들게 먹었습니다. 이건 다른 음식이긴 한데 요런 질감의 음식들이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요 카스티아나 스프에 병아리 콩인가? 콩을 띄워서도 많이 먹습니다. 콩으로도. 관광객들도 맛보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요거 많이 먹거든요.
처음 맛보는 분들에게는 되게 힘든 맛이죠. 스프는 간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이거는 보통 짭니다. 오늘 관광 음식도 있었고 로컬 음식도 있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면 이런 음식도 있다고. 예, 근데 현지 가면요, 관광객 코스 말고 다른 약간 외곽 가서 현지 식당 그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약간 문화를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거 시켜봐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양도 많이 나와서 많이 남기면 좀 미안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희귀한 음식, 의외의 좀 실망스러운 음식, 기대 이하의 음식을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경험한 음식 중에, 음식은 꼭 요리가 아니라도 음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조합을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험한 제 의견일 뿐이고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음식 취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고 안 했음에도 그 방송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조금 양보해 주시고 같은 시간으로 일단 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 방송은 수요일 10시 밤 10시에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